도면을 보면은 뭐 6차 산업 생산 제조, 그 다음에 제조, 그리고 변전소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시에 들어오는 산업단지들 중에서도 변전소가 이렇게 딸려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안성투자 그리고 지주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동신일반 산업단지 토지 이용 계획도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언론 보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안성시의 MOU 소식을 듣고 이슈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서울 세종 고속도로 안성맞춤 IC가 생기는 곳이고, 농업진흥구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이기에 안성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 분양, 그리고 관리까지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KDI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맡기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꽤나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신일반 산업단지는 보계면 동신리 345번지 1원 48만 평, 157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단일 규모로서는 안성에서 최대의 산업단지인데요. 작년 12월 농림부 및 경기도와 업무 협의를 1차적으로 진행하였고, KDI 공동투자관리센터에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타 후 확정 반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동신일반 산업단지 이곳의 입지를 보면 바로 위쪽에 SK 하이닉스, 좌측으로는 평택 삼성반도체와의 연계성을 생각해보면 예타가 굳이 필요 없는 곳이지만 절차상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이 올해 하반기고요, 1년 정도 뒤인 2023년 하반기에 승인이 완료될 시 2025년에서 2028년에 착공 및 준공을 한다는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성 사업 또한 주민들의 협의, 토지 보상 문제 등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30년 후에나 완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도면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마 일부 이곳에 안성에 있는 부동산에서도 이 도면에 대해서 보시거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곳을 쭉 돌아가 보면서 아직도 이 계획에 대해서 대략 뭉뚱그랗게 이 주변 이래 라고만 아시고 정확한 도면을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 방송을 편성해서 안성의 토지를 사시는 분들, 파시는 분들 모두 알 수 있게 한번 영상을 지금 제작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 취락지구는 빠졌어요. 우리가 동신일반 산업단지 동신리를 보면 동신초등학교 밑에 쪽 좌측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동신리고, 이 우측은 양복리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밑에 쪽 그리고 진흥구역 쪽으로 수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었는데, 저도 도면을 보면서 약간 의외였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진흥구역 전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매한 포지션, 뭐 한 3분의 2 정도 수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우측에 보면은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쪽을 넘어가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철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기 지금 송전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송전탑 안쪽으로 해서 진흥구역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자연녹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도 적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이 도면에 포함이 되어서 아마 이 도면이 공개가 되고 오픈이 되면 많이 좀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꽤 오랫동안 영상을 만들진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조만간이면 주민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토지에 대한 이제 수용 절차를 이곳은 거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어차피 알게 되고 밝혀질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실 만한 분들은 아마 또 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 이 도면을 참고해서 투자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결정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제 5월에 이제 농지법이 시행되는 것들을 보고 뭔가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도면을 보면은 뭐 6차 산업 생산 제조, 그 다음에 제조, 그리고 변전소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시에 들어오는 산업단지들 중에서도 변전소가 이렇게 딸려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안성시에서 이 의뢰를 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목적 및 연역을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들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같으면은 산업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분양도 하고 유지 관리까지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도 지금 이 동신일반 산업단지 수용지역을 보면 농업진흥구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 농업진흥구역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농림부와의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서 그 산업단지를 조성
조성하고 분양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아무래도 협의점을 찾는데 공공기관이 또 들어왔다는 데에서 좀 더 유연하게 농림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세 줄을 쳐놨는데 아까 도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세 줄 라인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곳에 광장이 있고 그리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는 건 향후에 이곳이 또다시 추가 수용을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생뚱맞게 이 진흥구역을 이만큼만 남겨놓을 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공단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 가보시죠. 네, 여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요 사업들, 산업단지 개발에서 지금 개발이 된 곳과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8개의 개발이 준공이 된 곳과 2개의 개발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보면 진행 중인 사업에 아직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은 협의 중에 있다는 거고, 시에서 이것을 고시해서 이 관련된 지주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고 토지 소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를 거치겠죠. 그러고 나서 아마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2023년 하반기 정도로 보니까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려고 하는 안성시의 어떤 의지가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 그래도 사업 규모가 좀 비슷한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현재 사업비가 6,150억 원 가량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비슷한 산업단지를 보면 이제 경산 제4산업단지, 그리고 김해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가장 큰 규모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인 것 같아요. 개발이 됐는데 이 세 곳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비슷한 경산 제4산업단지를 보면 위치도를 한번 볼까요? 사업비는 1,000억 원가량 적긴 한데 경산 일반 산업단지의 이제 위치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라인 인근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도까지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이곳 같으면은 이제 경상권, 지방권 같으면 산업단지 유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땅의 효용성들이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지주분들 어떤 협의점을 찾는데 굉장히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사업 시행 기간을 보니까 2013년에서부터 2021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인데 2021년 현재까지 이제 준공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대략 8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또 김해 골든루트 일반 산업단지를 한번 볼까요? 이곳의 사업 부지를 보면 누가 봐도 이 주변에 거의 공장이라든지 개발된 지역들이 없고 다 진흥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곳에도 서김의 IC, 장유 IC라고 있네요. 이 두 개의 IC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이용 계획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것들이 규모가 적은 것도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규모가 크게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같으면은 사업비가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KTX 오송역 인근에 만들어지고요. 경부고속철도가 옆에 보이고 바로 인근에 또 청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계성도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랑 연계해서 아파트 부지랑 상업지구 부지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단지, 그리고 공동주택 부지까지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도 이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스케일 규모 그리고 어떤 추진력을 보고 이곳에 위탁을 하려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사업비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보면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한다든지 울산도시공사와 함께 한다든지 시와 연계해서 함께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봤던 지도, 이 지도에 봤을 때 이 나머지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궁금하고, 향후에 이 밑에 지역을 또 산업단지 부지나 뭐 어떤 다른 용도로 봤을 때 향후에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이 안성맞춤 IC가 생기는 인근은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좀 더 크게 봤을 때 이 위치는 소부장 단지, 반도체 소부장 단지로 특화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보여져요. 바로 인근에 평택 삼성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원산면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위치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라는 아주 물류에 편리한 고속도로를 끼고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지금 삼성반도체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산업단지만 들어와도 이 주변의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죠. 사실 이것만으로 봤을 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 물량을 배정받아서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하고 나갈지 위탁까지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이 이제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소부장 단지로 이용될 확률이 지금 현재의 상황만으로 봤을 땐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라는 기업이 들어오면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남풍리 같은 경우도 정규 IC가 아닌 비정규 IC, 물론 스마트 IC라 일반적인 하이패스 IC보다는 조금 클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냥 IC가 생기는 것과 기존의 반도체 공장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입지는 이쪽이 더 좋지만 남풍리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많은 분들이 생각이 있는데, 당연히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지금도 열고 생각을 하고요. 이곳에 삼성이 들어온다면 물론 비정규 IC인 스마트 IC가 정규 IC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은 한다면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삼성이 한다면 모든 것들은 저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이 남풍리에 들어오던 동신리에 들어오던 어쨌든 안성 입장으로서는 좋다. 그런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이 들어오는 인근이 더 낫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신중히 지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지금 동신리 같으면 기업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거의 48만 평 규모, 그리고 향후에 물론 보여지는 것만 따질 때는 지금 이 50만 평가량의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이것만으로 인해도 이 주변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에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건 이제 향후에 이곳을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죠. 이 302번 지방도 라인이 굉장히 핫했지만 여기도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이제 지능구역이 아닌 이렇게 취락지구 일부를 피해서 자연녹지까지 꽤 많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 이렇게 취락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제 저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에 이곳이 지금 이 동신리 일원의 지능구역 라인과 자연녹지 라인이 이 57번 국도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 국도 라인 안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수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 일부 취락지구 그리고 근생들이 있는 쪽은 피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런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근생이라든지 공동주택 부지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큰 산업단지에서 근로하시는 인력들이 머물 곳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과 연계해서 이런 근생이 있는 부지들은 피해서 잘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도면을 보면 취락지구가 빠졌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쪽은 이제 연결녹지로 막혀요. 그래서 교통량을 예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가 진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38번 국도 같으면 고속화 국도이기 때문에 쉽게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과정 가운데 이쪽에 도로를 뚫는다는 것도 향후에 이거는 뭐 교통 환경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도 안성시민의 거의 80% 이상이 사용할 IC가 이쪽인데 너무 IC랑 가깝지 않나. 그리고 향후에 나오는 도로, IC에서 나와서 바로 좌회전을 하는 신호등이 생긴다면 이 뒤로 병목 현상이 쭉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신호체계가 만들어지긴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38번 국도 라인 보면 안성 종합터미널 구간이 교차로가 있긴 하지만 이 앞에 이렇게 교량 같은 게 설치되어져 있어서 여기서 이제 직진하는 차량들이 바로 이쪽으로 올라타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용인 SK 하이닉스 남용인 IC를 얻는 구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쪽에 생기게 된다면 동신초등학교 라인에 너무 가까워서 이런 식의 교량이 생겨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금 보면 이렇게 반원을 쳐놨는데 이쪽 라인은 IC에서 이쪽에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38번 국도 라인은 허가를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어쨌든 이거는 향후에 이런 주민 공청회 공람회를 하고 교통 수요 조사를 하면서 나중에 시에서 어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동신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렇게 도면이 나왔고, 그리고 위치도와 토지 이용 계획도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